안녕하세요. 박정용의 코칭 살롱 영코치 박정영님입니다. 최근에 출간된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주목하라 역자분들 모시고 책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멀리 미국에 계셔서 처음에 촬영을 시작할 때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오늘 최영재 코치님 모시고 최영재 코치님께서 번역하신 부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영재 코치님, 우리 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지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미국에서 이렇게 번역 작업 같이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최영지 코치님 어느 부분을 번역하셨을까요? 저희는 2부에 5가지 핵심 실천 방법의 마지막 2가지 방법인 6장 골텐딩과 7장 새로움, 그리고 다음이라는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네, 5가지 핵심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우리 임민정 코치님과 본 코치님이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나머지 2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네, 그러면 6장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 책의 장점이 이론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예시들이 정말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2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가 아닌 사람에 주목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의 그 초반에 내용에 좀 보시면 코칭 모델의 그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코칭 세션에서 기대하는 결과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를 명확하게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로는 고객이 풀어야 하는 것들이나 또는 장애물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가능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이 코칭 모델의 목표다라는 걸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부분에 가장 좀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제가 번역한 6장과 7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장의 골텐딩을 좀 보면요. 저희가 기억나시겠지만 이 골텐딩을 뭐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할까 엄청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사실 말 자체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골, 즉 목표를 뭐 잘 돌본다? 뭐 네. 보살핀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코칭에서 그만큼 이 코칭 목표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인제 이 전체적인 어떤 목표에 대한 부분보다는 6장에서는 이 세션의 결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코치는 고객의 스토리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북엔드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인제 북엔드가 책의 끝에 양 끝에서 인제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아마도 기본 교육을 받을 때 "일반 대화와 코칭 대화가 다릅니다."라는 걸 아마 얘기할 때 이 북엔드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인제 이 코칭 대화가 일반 대화가 다르다라는 거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 이 북엔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 세션의 끝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표현 중에 하나가요. 수평적 코칭과 수직적 코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2가지를 비교하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수평적 코칭이라는 건 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걸 좀 계획을 공식화해 주는 거라면, 수직적 코칭은 저희가 인식을 확장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인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이제 그쵸. 책을 보셔야 돼요. 네. 네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제가 최근에 리더십 개발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수평적 개발, 그다음에 수직적 개발이라고 하는 음. 표현이 리더십 영역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음. 수평적 개발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법론에 되게 포커스하는 거고, 리더십 개발에서는 조금 더 스킬과 어떤 지식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걸 습득하는 거라면, 수직적 개발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깊이 그러니까 있는. 이 책 내용에서도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 신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또 방해 요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리더십 개발과 이 코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분리될 수 없구나.'라는 어. 생각이 지금 언뜻 들었어요. 예. 네. 정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말로요. 예. 네네.
예. 그래서 네. 마샬 레이놀즈가 사실은 조직 심리학자이기도 하지만 되게 많은 리더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도 하고 코칭을 하고 있어서 음. 그런 어떤 연결 포인트도 우리가 이 책에서 좀 볼 수 있지 예.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해 예. 보고 또 아까 이제 북엔드라고 설명해 주신 거 이 부분에 사실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이제 북엔드는 이렇게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처음과 끝을 딱 잡아 주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책을 자유자재로 교체할 수 음.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골텐디, 진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세션에서의 결과를 명확히 한다면 그 안에서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코칭이 그 세션이 쪼끔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음.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7 장은 또 어떤 네. 내용일까요? 7 장은요 또 시작부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흥미로웠냐면 이 부분은 너무 공감이 돼서 흥미로웠어요. 그 음. 첫 줄에 코치들이 자주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고객의 행동을 정의하고 약속할 기회를 놓쳤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순간, 그 순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고객이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순간, 또 우리가 그 순간을 잘 감지를 하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딱 놓치고 나면 '아 그때였는데.' 하고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거나 혹은 아쉬워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저도 인제 오랜 세월 인제 코칭을 해 오면서 이런 순간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 그때 그거 했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맞아요. 사실 고객들이 어떤 일을 새롭게 뭐 도전을 한다든가 혹은 인제 어떤 일들을 새롭게 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되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순간들인데 사실 이제 코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잘 다루어지고 사라지고 나면 고객뿐만이 아니라 코치 또한 되게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 순간 '와 이제 뭔가가 끝났다.'라는 인제 그런 어떤 해방감 때문에 마치 여정이 끝난 것처럼 느껴서 사실은 느껴지면서 '이 순간을 놓치게 된다.'라는 표현이 음.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 집을 계약하는 구매를 하는 과정과 비유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집을 사기 위해서 사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집들을 인제 살펴보고 또 뭐 고민을 하고 또 그 집을 구매하고 계약을 딱 끝내잖아요. 그럼 계약을 하고 나면 '야 집 샀다.' 이런 거에 대한 뭐 이제 어떤 음. 자축도 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지만 사실 그 집이 진짜 내 집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인제 과정들이 있죠. 청소도 해야죠. 이사 짐도 싸야죠. 다시 또 풀어야죠.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어떤 단계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단계들을 사실은 우리 코치들이 고객들이 해 나갈 수 있게끔 실행을 해 나갈 수 있게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이 북엔드에 전체적인 음. 북엔드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인지를 하면 우리 코치들은 '그 사람이 이 문을 열고 통과했다.'라고 음. 생각을 하지만 아직 통과한 게 아니다. 문을 그냥 여는 정도 수준이지 통과한 음. 것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코치가 그것을 진짜 완전히 통과하게끔까지 해 줘야 된다. 그런 음. 표현이 있어서 저도 맞아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이렇게 실행 계획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어웨어니스가 있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 제목처럼 이 타이틀처럼 이 장의 넥스트라고 하는 게 이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되게 포커스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음. 이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 뭐 새로움 그리고 다음이라고 저희가 인제 번역은 했습니다만 그 새로움 다음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냥 음. '새로움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코칭 세션의 마지막 북엔드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7 장에 세부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역하시면서요 이제 쭉 보시면서 이 책의 독자분들이 전문 코치 외에도 일반인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즉 코치가 아닌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 책이 원래 원서가 2020 년에 인제 미국에서 되게 베스트셀러였지 않습니까? 음음. 근데 이게 전문 코치들만 위한 거였다면 베스트셀러가 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니까
각자의 역할에서 코칭 대화를 통해서 뭔가 관계를 형성한다던가 아니면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사실 굉장히 실용적일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많은 조직의 리더님들이나 뭐 혹은 교직에 계신 분들이든 심지어는 비슷하지만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까지도 사실은 코칭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이 책의 소제목이기도 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코칭의 기본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례까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일반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영지 코치님, 사실 코칭한 세월이 20 년인데요. 그죠? 네. 그쵸. 제가 네. 영코치님을 처음 만난 게 20년 전이었네요, 벌써. 그죠? 네. 이 번역하는 그 과정이 우리 최영지 코치님께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참 이제 제가 이 번역 작업을 하면서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요. 저희가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이 부분을 서로 나눈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각자 이거 그냥 하자." 뭐 각자 그냥 나눴던 건데 어쩌면 그 당시에 역자 각자와 인연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 또한 이제 제가 미국에서 개인 코칭에 좀 더 주력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코칭 본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장기 세션 고객들을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결과에 자꾸 집중할 수밖에 없고 장기 세션이 이루어지는데 이 실행 계획들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그래야 이제 계속 연결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딱 맡은 부분이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나한테 이런 부분이 맞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기본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든가 혹은 또 거기에 나온 팁들을 제가 실제로 코칭 장면에서 활용을 해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변화가 생기네.' 또 제 코칭도 좀 더 깊이가 있어지는 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거든요. 이 책을 번역을 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소중했고 하지만 제가 또 코치로서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20년 코칭했는데 그래도 또 배울 게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끝이 없죠. 우리가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주목하라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음. 이야기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또 코치로서 또 성장하는 그런 또 의미 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 또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주목하라. 우리 최영재 코치님께서 번역해 주신 6 장 골텐딩 7 장 새로움 그리고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함께 말씀 나눠 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